교복 입고 걷던 골목길.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지만 우린 늘 함께였죠. 지금 생각해보니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요즘 아이들처럼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전화기도 없었고 인터넷이라는 것도 없었던 그 시절에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늘 함께 있을 수 있었을까요? 1979년 봄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새로 맞춘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검은색 학생복에 둥그런 황동 단추들이 줄지어 서 있고 어머니가 밤새워 정성스럽게 손바느질로 만들어주신 그 교복. 지금도 그 촉감이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골목 입구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민수, 철수, 영호, 경수. 4명의 단짝 친구들 말이죠. 약속한 적도 없었는데 우리는 언제나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요. 철수는 언제나 교복 단추를 끝까지 채우고 오는 모범생이었고 영호는 교모를 삐딱하게 쓰고 와서 선생님들께 혼나기 일쑤였죠. 경수는 항상 깔끔하게 옷매무새를 다듬고 왔고 저는 글쎄요 그저 평범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학교까지 가는 길은 꽤 멀었습니다. 우리 동네를 가로질러 큰 길로 나간 다음 다시 언덕을 올라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 길을 걷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뭐 그리 할 얘기가 많았는지 매일같이 떠들면서 걸었죠. 골목길 중간쯤에 작은 구멍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운영하시는 그 조그만 가게에서는 10원짜리 쫄면과 5원짜리 붕어빵을 팔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지만 그때 우리에게는 꽤 큰 돈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그 가게 앞에서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진 사람이 4명 몫을 다 사주는 게 룰이었어요. 때로는 제가 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친구가 지기도 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사주면 되는 거니까요. 할머니, 쫄면 4개 주세요. 그렇게 외치면 할머니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죠. 가게 앞 작은 평상에 둘러앉아 쿠루룩 쿠루룩 쫄면을 먹는 맛이 지금 어떤 고급 음식보다도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운 양념에 코가 빨갛게 되어서 서로를 보며 웃던 그 순간들. 학교가 끝나면 우리의 진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에 가서 숙제를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발길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오늘 뭐 할까? 누군가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에게는 계절마다 정해진 놀이가 있었습니다. 봄에는 개울가에서 올챙이와 가재를 잡았고 여름에는 매미를 잡으며 물놀이를 했죠. 가을에는 뒷산에 올라가 밤과 도토리를 주웠고 겨울에는 눈사람을 만들고 썰매를 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하나 있어요. 가을날이었는데 우리가 뒷산에 밤을 주우러 갔었습니다. 교복 주머니에 밤을 가득 채우고 내려오는데 제 교복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찢어진 거예요. 어머니가 밤새워 만들어주신 소중한 교복인데 그때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경수가 집에 달려가서 바느질 도구를 가져왔고 우리 4명이 함께 앉아서 그 구멍을 꿰맸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을 다해서. 다행히 어머니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깔끔하게
수선할 수 있었어요. 그때 친구들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지금도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체육 시간도 참 좋았어요. 교복을 벗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으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특히 축구를 할 때면 우리 모두가 진짜 선수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차범근 선수가 독일에서 활약하고 있을 때였어요. TV에서 축구 중계를 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죠. 우리는 모두 축구 선수를 꿈꿨습니다. 우리도 차범근처럼 유명한 선수가 될까? 철수가 그렇게 말하면 영호는 분데스리가에서 뛰겠다고 했고 경수는 월드컵에 나가겠다고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비록 그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런 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지요. 1년에 한두 번 있는 소풍은 우리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소풍 전날 밤이면 설렘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주실 도시락을 생각하며 뒤척이곤 했죠. 소풍 당일 아침이면 우리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만났습니다. 모두 큰 가방을 메고 그 어느 때보다 들뜬 얼굴이었어요. 너네 도시락에 뭐 들어있어? 서로 자랑하며 버스에 올랐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시원했고 친구들과 함께라는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이 즐거웠습니다. 소풍지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자리 잡기였어요. 나무 그늘 밑에 돗자리를 깔고 각자 가져온 도시락을 한가운데 모았습니다. 우리 도시락 바꿀 먹을까? 그렇게 제안하면 모두들 좋다고 했어요. 서로의 도시락 반찬을 나누어 먹는 맛이 집에서 먹는 것보다 몇 배는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우리 4명이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때는 학원이 많지 않았거든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공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경수가 우리 중에서 가장 공부를 잘했는데 항상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못 풀면 경수가, 영어 단어를 모르면 철수가 가르쳐 주었죠. 시험이 끝나면 답을 맞춰보는 것도 즐거운 일 중 하나였죠. 서로 답이 맞으면 기뻐하고 틀리면 아쉬워했습니다. 성적표를 받는 날에는 서로 비교하면서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어요. 겨울방학이 되면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긴 방학 동안 할 일이 많았거든요. 특히 눈이 오는 날이면 더욱 신났어요. 골목 앞 빈터에서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눈사람부터 큰 눈사람까지 여러 개를 만들어서 눈사람 가족을 완성했죠. 당근으로 코를 만들고 돌로 눈과 입을 만들고 모자까지 씌워 주었어요. 완성된 눈사람을 보며 모두가 뿌듯해했습니다. 비록 며칠 후에 녹아버릴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영원히 남을 것 같았어요. 썰매 타기도 겨울의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골목 뒤편에 있는 작은 언덕이 우리만의 썰매장이 되었어요. 나무 판자로 만든 썰매를 타고 언덕을 내려가는 스릴은 지금의 어떤 놀이기구보다도 재미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자 우리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생겼고 각자 다른 고등학교로 갈 계획을 세웠거든요. 저는 공업고등학교로, 철수는 인문계로, 영호는 상업고등학교로, 경수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마지막 해인 만큼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했습니다.
방과 후 시간도 늘렸고 주말에도 함께 놀았죠. 우리 사진 찍자. 경수가 제안했어요. 그때는 사진기가 귀해서 특별한 날에만 사진을 찍었거든요. 우리는 교복을 입고 골목 입구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셔터에 담겼어요. 지금도 그 사진을 보면 그때의 순수했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졸업 후 우리는 정말로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만나려고 노력했지만 학교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소원해졌어요. 20대가 되어 군대도 갔다 오고 직장도 다니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며 각자 바쁜 삶을 살았죠.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은 그 시절 친구들이 그리웠습니다. 특히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더욱 그랬어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지만 우리는 늘 함께였는데 이제는 연락할 방법조차 없으니까요. 그런데 2010년 운명처럼 중학교 동창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30년 만에 열리는 동창회였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했죠. 민수야.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그 반가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때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영호도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우리 셋이 만난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경수는 아쉽게도 연락이 되지 않았지만요. 동창회에서 우리는 그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복 입고 골목길을 걸었던 이야기, 함께 쫄면을 먹었던 이야기, 소풍을 갔던 이야기. 그때 참 좋았지. 철수의 말에 우리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좋았어.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지만 우린 늘 함께였잖아. 그 후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차 한잔하며 근황을 나누었어요. 어느 날은 그 옛날 골목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어요. 기와집들은 대부분 없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고 그 작은 구멍가게도 없어져 있었죠. 하지만 그 자리에 서서 우리는 여전히 그때의 추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그 순수했던 시간들을 2015년 경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찾던 친구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셋은 경수가 묻힌 곳을 찾아갔어요. 작은 납골당에서 경수의 영정사진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경수야, 우리 많이 늦었지. 미안해. 우리는 경수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서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2023년 영호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암 진단이었어요. 우리는 부산으로 달려가서 마지막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영호는 마지막까지 그 시절의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편지도 남겼습니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지만 우린 늘 함께였잖아.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으로 언제든 연락할 수 있지만 우리만큼 깊은 우정을 나누는지 모르겠어. 고마웠어, 친구들아. 다음 생에도 우리 친구하자. 지금은 철수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이제 80대가 된 우리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걸음도 느리고 기억도 가끔 흐려지지만 서로에 대한 우정만큼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가끔 손자들이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그때는 정말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 골목길은 이제 재개발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해줍니다. 그럼 없었지. 하지만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단다. 친구를 만나려면 반드시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에 나가야 했거든. 그래서 약속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지. 그리고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니까 우정도 더 깊었던 것 같아. 옛날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 골목길이 영원히 남아있을 테니까요. 검은 교복을 입고 매일 아침 그 골목을 걸었던 몇 명의 소년들이 10원짜리 쫄면을 나누어 먹으며 웃었던 그 순간들이,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지만 우린 늘 함께였습니다. 마음으로 이어져 있었거든요. 진정한 우정이란 그런 거 아닐까요? 언제 어디서든 연락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말이에요. 지금도 가끔 그 골목길을 꿈속에서 걷습니다. 민수, 철수, 영호, 경수, 우리 네 명이 교복을 입고 나란히 걸어가는 꿈을요. 그 꿈에서는 우리 모두 여전히 15살 소년입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그 시절의 순수하고 진실한 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교복 입고 걷던 그 골목길처럼 영원히.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지만 우린 늘 함께였죠.